이건 분명한 사기예요. 서명을 위조했다고요. 증거를 더 모아보자.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걸 밝혀야지. 내 이름은 홍유미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학생들은 저를 교단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그 별명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 문장, 한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 때문에 밤새 울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던 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번졌어요. 문학의 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내가 35살 때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교단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민석이는 착하고 총명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출판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내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내 꿈이에요. 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민석이는 내 전부였으니까요. 민석이가 은지와 결혼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은지는 영어 강사로 일하던 활발한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도토리묵 무침을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은지의 웃는 얼굴이 참 예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소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저는 계속 교재를 집필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담은 책들이었죠. 내 책상 위에는 항상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1982년에 처음 쓰기 시작한 현대 문학의 이해 시리즈는 내 자랑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고치고 다듬어온 교재였어요. 그 책에는 내 영혼의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석이와 은지가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제안이 있어요. 은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석이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40년 경력의 노하우가 사장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 작은 교재들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다니, 젊은 세대에게도 내 가르침이 닿을 수 있다니, 순간 내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감동으로요. 물론이죠. 엄마, 민석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엄마의 콘텐츠는 정말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의 교재는 정말 독보적이에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감동받았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면 대박 날 거예요. 그들의 열정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든 내 콘텐츠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내가 물었어요. 민석이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일단 엄마의 저작권을 우리 회사로 양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수익은 공정하게 나눌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평생의 작업을 남에게 준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남이 아니라 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 필요해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민석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알았어. 얼마나 필요하니? 내가 물었어요. 3억 정도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요. 내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3억은 내 퇴직금의 거의 전부였고, 강남 아파트는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 내가 평생 가르쳐온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좋아.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지만, 그때는 그게 경고음인지 몰랐습니다. 다 도와줄게. 민석이와 은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통장에서 3억을 이체했어요. 아파트 서류도 내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교육재단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 인생의 결실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 이후 민석이와 은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어요.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약속한 회의에 저를 부르지 않는 정도였죠. 아, 엄마. 죄송해요. 회의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음에는 꼭 알려드릴게요.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아마도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들렀을 때 내 교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민석은지 교육연구소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물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 마케팅 전략이에요. 요즘 학생들은 더 현대적인 이미지를 원하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수익은 당연히 나눌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배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느덧 봄이 깊어갔습니다. 제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평생 교단에 서 있었던 대가였을까요? 매일 아침 학생들 앞에 서기 위해 무리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와서 복수하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수술 후에는 한 달 정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우리 집에서 회복하시면 돼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민석이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날 민석이와 은지가 병실을 찾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빨리 나으실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 애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집으로 옮겨진 첫날 은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에는 웃음이 없었죠. 그저 의무적인 표정 같았어요. 어머님, 이쪽 방을 써주세요. 가장 조용한 방이거든요. 조용한 방.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보이지 않는 방이란 뜻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민석이는 출근 전후로 들러 제 상태를 살폈고 은지도 식사를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은지의 방문 횟수가 줄었고 말투도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식사 여기 두고 갈게요. 다 드시면 문 앞에 놓으세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치 호텔 룸서비스처럼 무미건조한 응대만 있을 뿐이었죠. 가끔 민석이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민석아, 은지가 많이 바쁜가 보네. 민석이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밤에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TV 소리를 들으면 정말 바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캘린더를 보니 어버이날이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항상 학생들이 작은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날이었죠. 그 작은 꽃이 주는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민석이도 어릴 적에는 항상 손으로 만든 카드를 선물했었는데 그날 아침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탕 하고 열린 문, 은지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니요. 은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잠깐 오실 건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하잖아요. 없는 듯이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없는 듯이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유령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존경받던 교사가 이제는 없는 듯이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흰 봉투 하나를 내 무릎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어버이날이라 어머님 돈 쓰실 때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조금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당신의 가치는 이것밖에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는데 내 존재가 10,000원짜리로 평가받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어요. 50,000원, 그게 내 가치였습니다. 봉투를 내려놓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없는 듯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창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봄날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었으니까요.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이고, 우리 딸, 이게 뭐야? 카네이션도 예쁘게 달아주고. 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대화 소리가 더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 저와는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즐거운 어버이날 축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너희 어머니, 너희 집에 얹혀 계시냐? 사돈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귀에 꽃이라는 듯이. 엄마, 조용히요. 어머님 안에 계세요. 은지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도 사람 당황스럽게 없는 것처럼 계신다니. 예의가 없으시네. 사돈이 왔으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싫으면 잠시 나가 계시지. 노인네가 눈치가 없으시네. 그 말들이 문을 뚫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얹혀 사는 사람, 눈치 없는 노인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나가서 따지자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참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돈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기 계셨어요?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온 줄 알았을 텐데도 나와 보지도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인사드리네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방해될까봐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방에 있으라고 하기도 했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돈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애가 어려서 그렇게 말해도 나이 있으신 사돈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사돈끼리 인사는 해야 하지 않아요? 애들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건데 사돈 참 배우신 분이라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사돈의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어요. 마치 독이 묻은 화살을 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말하면 상황만 나빠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어요. 사돈은 승리자처럼 방을 나갔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어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떨려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픈 사람 모신다는 게 참 힘들지. 너희 시어머니는 예민하셔서 더 힘들겠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사줄 거니? 배고프다. 그 말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타들어가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음이라도 터지면 더 비참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이 조용해졌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홍유미 고객님, 국민 체크카드 58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잠시 후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홍유미 고객님, 국민 체크카드 42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하나투어 발리 허니문 패키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카드는 제가 병원비와 약값만 결제하라고 은지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총 1,000만 원. 제 평생 모은 비상금이었어요. 카드 결제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제게 5만 원을 주면서 제 카드로는 1,0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처럼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제 목소리를 찾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열리고 내 딸 미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미래의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미래는 내 유일한 딸이에요. 민석이보다 3살 어리지만 언제나 의젓하고 든든한 아이였죠. 미래가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걱정됐어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어본 건 얼마만인지. 말을 시작하자 마치 댐이 무너지듯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미래야,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은지가 내게 5만 원짜리 봉투 하나 주고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방에 갇혀 있어야 했던 일, 사돈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카드 무단 사용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미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네요.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언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본인이 막아야지. 오빠는 또 뭐예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취급받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차분한 미래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녀가 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미래야. 엄마 일인데 이거 지적 재산권 침해랑 서명 위조 문제로 상담 좀 해야 할 것 같아. 미래의 대학 친구 지연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통화를 마치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서명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대요. 특히 교육 콘텐츠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어요. 40년간 국어교사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가르쳐온 내 능력. 그것이 지금 나를 지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야, 내 노트북 좀 가져와 줄래? 내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미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내 의도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치자 오래된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982년부터 시작된 내 교재 원고들, 매년 조금씩 수정하고 발전시켜온 자료들이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석은지 교육연구소가 출판한 교재들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미래가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들이 출판한 교재 몇 권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내 눈이 커졌어요. 이건 완전히 내 교재야. 내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봐. 이 문장은 내가 2010년에 수정한 거야. 문학은 인간 영혼의 창문이며 그 창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건 내가 만든 문장이야. 미래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정말이네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교재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국어교사로서 길러온 분석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예시, 설명 방식, 심지어 특이한 문장 구조까지 모두 내 것이었어요. 이건 100% 내 저작물이야. 심지어 이 오타까지 내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잘못 쓰는 버릇이 있거든. 미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참고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복사한 거네요. 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40년간 학생들에게 글의 진정성과 표절의 위험성을 가르쳐 왔는데 내 아들이 내 작품을 표절하다니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약서도 확인해 볼까? 민석이와 은지가 내게 서명하게 했던 계약서를 꺼냈어요.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 서명, 뭔가 이상했어요. 이거 봐, 미래야.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미래가 서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엄마? 내 서명의 특징은 유자의 오른쪽 비침이 항상 위로 올라가. 하지만 이 서명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획이 항상 길게 빠져나가는데 여기선 짧게 끝나 있어. 국어교사로서 글씨체와 필적을 수십 년간 봐온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이건 분명 위조된 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이 계약서 날짜는 석 달 전인데 그때 나는 제주도에 있었어. 연수 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거든.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어요. 더 증거를 모아보자. 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떨림도 약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처럼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죠.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어요. 원본 교재와 표절 교재를 페이지별로 비교했고 위조된 서명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 내역도 모두 정리했어요. 미래는 옆에서 모든 증거를 문서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미래가 물었어요. 내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내일 민석이와 은지를 만나서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제가 같이 갈게요. 미래의 목소리에도 단단함이 묻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내게 힘을 주었어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어요.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없는 듯이 잊지 않을 거예요. 내 목소리를 되찾을 날이었습니다. 미래가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지금 오빠 집에 엄마랑 같이 있어. 엄마가 말 못한 게 더 있어. 잠시 침묵 후 미래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새언니가 엄마한테 어버이날이라고 준 게 5만 원짜리 봉투 하나였어. 그걸 그냥 툭 던지고 방에서 나오지 말아 달라고 했대.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엄마에겐 엄마 카드로 1,000만 원을 썼더라. 성형수술이랑 여행 패키지. 오빠, 이걸 알고도 그냥 두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통화를 마친 미래가 내게 말했어요. 오빠랑 새언니 저녁에 퇴근하고 바로 올 거래요. 그때 확실하게 얘기해요. 엄마, 이번엔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들 집에 잠깐 머물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푸대접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권리를 찾아야지.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40년간 국어교사로 가르쳐온 정의와 진실의 가치, 그것을 지금 내 삶에서 실천할 때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곧 민석이와 은지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고 변호사 지연도 모든 법적 조언을 해주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미래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내 안의 교단의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응. 준비됐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저와 미래의 시선이 문을 향했습니다. 민석이와 은지가 들어섰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미래야?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한 걸음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앉으렴. 내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서며 단련된 목소리였어요. 민석이와 은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내가 준비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민석아, 은지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구나. 테이블 위에 원본 교재와 표절 교재의 비교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조된 서명 증거, 무단 대출 증명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40년간 국어를 가르치며 텍스트를 분석하는 눈이 길러졌단다. 너희가 내 교재를 표절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실에서 중요한 수업을 할 때처럼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 소송 준비 서류고 이것은 서명 위조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야. 그리고 이것은 무단 대출과 카드 사용에 대한 증거 자료지.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정직과 양심을 가르쳤는데 내 자식이 이런 짓을 하다니. 내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학생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르쳤던 교사가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압박이 심해서 하지만 곧 성공하면 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은지도 울며 변명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콘텐츠가 너무 뛰어나서 저희 이름으로 하면 더 현대적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현대적이지 않다고 폄하하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현대적. 내 교재가 현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니?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나답지 않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교재를 수정한 건 작년이야. 매년 새로운 문학 작품과 교육 방법론을 추가했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끊임없이 발전시켰어. 그게 현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넌 내 교재를 제대로 읽지 않은 거야. 미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힘을 주었어요. 오빠, 새언니, 이건 단순한 표절이 아니에요. 엄마의 인생 작품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카드 무단 사용은 명백한 범죄고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합의서였어요. 이것은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을 내게 반환하는 서류야.
그리고 무단 사용한 카드 금액과 대출금에 대한 변제 계획서지, 서명에 주렴. 민석이와 은지는 망설임 없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엄마, 이거 서명하면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내 마음에도 잠시 걱정이 스쳤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사는 내가 알아서 운영하면 돼. 다만 내 콘텐츠는 사용할 수 없어.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작품을 도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진정으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시작해야 해.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네. 엄마, 이해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도 울면서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그 느낌으로 떨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난 내 집으로 돌아간다. 너희와는 당분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헤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걱정 마. 미래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의사도 많단다. 이미 병원도 알아봤어. 미래가 내 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오빠, 새언니, 엄마를 이렇게 대한 것은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민석이와 은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민석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발걸음이 멈춰졌지만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봄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어요.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갔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래가 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택시에 오르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석이가 아파트 현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권리를 당당히 찾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강남 6번 출구로 가주세요. 거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미래가 대답했어요. 내 어깨를 감싸 안은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가르쳤던 문학 작품 속에는 항상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로 살지 않을 거예요. 홍유미라는 한 사람으로 교단의 별로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라고.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그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딸에게는 잘 전해진 것 같았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봄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처럼 내 마음도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은 가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강남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노란 은행잎들이 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무릎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내 마음도 몸처럼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으니까요. 유미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최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분도 은퇴한 교사였어요. 이 동네에는 은퇴한 선생님들이 꽤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최 선생님도 항상 일찍 나오시네요. 최 선생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아침잠이 다 뭐예요. 그런데 유미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내 입가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교육연구소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민석이의 집을 떠난 후 저는 미래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 교육 콘텐츠를 되찾은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홍 선생님의 교육 방법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싶은데요. 한 교육 기업의 대표가 연락해 왔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 회사는 제 이름과 경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홍유미 교육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홍 선생님의 방법론은 정말 특별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평생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홍유미 교육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최 선생님처럼 은퇴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는 공간이었어요. 유미 선생님, 우리 콘텐츠가 엄청 인기 있어요. 오늘 가입자가 1000명을 넘었대요. 연구소에서 일하는 김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교육 철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교재 원고를 작성 중이었어요. 요즘은 문학을 통한 정서, 교육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미래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미래야, 어서 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 미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오빠한테서 온 편지예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에게서 온 편지라니. 6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민석이의 반듯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행동들은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은지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회사 이름도 바꾸고 이제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교육연구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엄마께서 항상 가르치셨던 가치들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석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래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분노와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작은 희망의 싹도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아. 미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비쳤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엄마의 시간에 맞춰서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미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소 일, 미래의 직장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추억들까지.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래가 돌아간 후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새 책의 제목이 떠 있었어요. 교단의 별 한 교사의 40년 여정. 이것이 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이름으로 쓰는 책이었어요. 타이핑을 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맑았어요. 이제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홍유미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홍유미 선생님이시죠? 저는 KBS 교육 프로그램 담당 PD 이지훈입니다. 선생님의 교육 방법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은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다큐멘터리라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저요. 네. 선생님의 문학을 통한 정서 교육 방법론이 요즘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교육 철학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동료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유미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온라인 강좌 수강생이 벌써 10,000명을 넘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모든 학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내게는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평생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제가 75살에 비로소 내 가치를 인정받는 법을 배운 것이니까요. 노트북을 펼쳐 새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한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지식의 가치를 알고 지킬 줄 아는 교사가 되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노트북 화면에 새 책의 제목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홍유미. 교단의 별이다. 그리고 그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